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오늘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유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 논의가 점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두 분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원장님, 이 핵무장론 얘기 나올 때마다 아니 그럼 우리가 핵무장하면 우리는 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사회 제재받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냐 하는 그런 반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예, 뭐 사실 핵무장을 강행하게 되면 NPT 조약을 탈퇴해야 하고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크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말이죠. 정말 국가가 전폐의 위기에 몰렸다고 하면 그 경제적 문제나 NPT 탈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늘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25년간 사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핵무장 자체만을 제외한 나머지 준비는 다 하고 있자라는 입장을 저는 쭉 취해왔습니다. 핵무장을 제외한 나머지 준비를 한다는 건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이제 핵무기 자체는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더라도 핵무기가 될 수 있는 중간 과정에 그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열 물질이 있어야 되고 중성자 발생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핵폭탄을 구성하는 기계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저는 쭉 해왔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준비해 놓으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규정합니까? 당연히 일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일본은 NPT 회원국으로서 핵무장을 하고 있지 않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한미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미국은 NPT의 범위를 넘어선 소위 NPT에서 금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이 반확산 정책 차원에서 불허하는 이런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건 한미 간의 전략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예,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개정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 그러니까 작년에 타결된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라서도 거기도 농축 문제, 제철 문제를 향후 협의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 단서를 이용한다면 양국 간의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갈 길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은 기술적으로요. 거기까지 핵무기 만들기 전까지의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 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 않든 간에 저기 원장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국민적 차원에서 이제 논의 대상이 되고 우리 열린 마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동안의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전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능하게 막지 못했던 국제사회를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언제까지나 예를 들어서 제재 두려워하다가 물론 제재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우리 IMF, 우리 국제통화기구 위기 넘겼지 않습니까? 금모기를 했던 민족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제재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판단했을 때 자기네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 결국 풀었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보다 못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부품 공급하지 않으면 아이폰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소위 우리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배심 있게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지 그런 걸 걱정해 하기도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거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결로 재처리를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요. 근데 그걸 개정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그걸 하는 데까지는. 사실 제철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재래적인 뭐 제철을 해서 플루톤을 얻는다. 또 농축해가지고 우라늄을 90% 이상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화두에 오르고 있는 증강 핵폭탄, 수폭탄을 만들려면 순도가 낮거나 농도가 낮은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현재 기술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기본적인 생각으로 자꾸 안 된다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철이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우리 사실은 국가 기밀이긴 하지만 월성이라는 데 가면은 플루토늄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몇백 기가 몇천 기도 당장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빼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19세기, 20세기 산업기술이죠. 우리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미국에서 발원한 원자력 또는 핵 물질에 관해서 효력이 있지, 나머지 캐나다산이거나 호주산이거나 인도산, 중국산 상관없어요. 물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NPT 말씀하셨지만 핵 비확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적법하게 밟고 나간다면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네. 자, 저도 지금 들으면서 처음 안 것들이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우선은 지금도 우리가 당장 마음만 먹으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지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미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재처리는 미국산 원료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은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국제 원자력 기구 예. IAEA 카메라 사진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증폭이나 수탄의 기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원자 폭탄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순도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교수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네. 시청자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이 필요하고 또는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처리 시설이나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그거 없어도 고순도 플루토늄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폭 분열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증폭 핵분열탄이 원자 폭탄보다 한 단계 위인 거지 않습니까? 1.5세대죠. 1.5세대. 네. 이번에 북한이 아마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소폭탄 전 단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서는 기술이 더 쉽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대한민국 맞춤형은 굳이 재래식 예를 들어서 우라늄을 90% 이상으로, 플루토늄 90% 이상으로 가져야 될 이유가 없이 일단 그렇게 폭발력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폭발력이 아니고 온도하고 압력입니다. 이걸 생성하려면 순도, 농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거대한 농축이나 재처리 공장 없이도 바로 건너뛸 수가 있고, 소위 자동차로 치면 소형차 만들지 바로 대형차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하철 공사를 했고 건물을 동대문 운동장을 허로 내렸습니다. 이런 기폭, 내폭 기술을 갖고 있는 단지 이게 어떤 특수 목적으로 종합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군가가 지휘자가 나타난다면 이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걸 하는 데에는 지금 NPT의 제재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렇지만은 NPT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국가 안위, 사실 우리는 교전 상태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는요. 그렇다면 이게 안위가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국제사회에 미리 알리는 것이죠. NPT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NPT에서도 물론 농축이나 재처리에 관한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냥 지레 겁먹어 가지고 국제 제재 당연히 무섭죠. 우리 수출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대방이 입을 피해가 우리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그렇다면 중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이 더 중요한 상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용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말은 우리 교육 상대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중요한 것이죠. 중국도 우리가 핵가는 건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만은 사드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저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핵을 개발하는 게 나을 것이고, 물론 사드가 우리 돈 들이지 않고 가져올 수 있다면 주지만 그것도 경비 들지 않습니까? 1조가 넘게 됐습니다. 잘 같은 비용이면은 핵 개발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훨씬 더 영향가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아까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도 파키스탄은 결국 그래서 인정도 받고 보상도 받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지만, 최근 사례는 또 이란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란이 핵 개발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도록 해서 막았고,
협상을 해서 타결돼서 안 하게 되는데 그 사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제 제 박사 논문이 그런 부분을 분석한 것이 제 박사 논문이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NPT 체제를 무시하고 핵을 보유한 나라가 4개 나라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4개 나라인데 네네. 다 각기 그 모델이 다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걸 뭐 제대한 군인 아들 담배 피우기 모델이다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요.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담배를 피우면 부모한테 혼이 나지만 군에 갔다 와서 어른이 되고 담배 피우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는 이미 강대국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결국 인정을 했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형적인 묻어가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동맹 역할을 계속 해줬고요. 파키스탄이 없으면 작전 자체가 안 됐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묻어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치 교환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지만 중동에서 미국적 정치 체제와 가치관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구죠, 미국으로서는. 저 가치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핵 보유를 결국 인정한 겁니다. 사실 거기에 비하면 아까 우리 서 교수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는 사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더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핵 무기를 바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네. 핵 무기 직전까지 NPT 범위 안에서는 다 하자는 주장을 저는 해왔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못할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데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는 수소폭탄 개발을 바로 좀 염두에 두고 예.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잠깐 지금 전해진 속보입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아왔던 2014년 9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이 계속돼 왔고 2번 선고가 연기됐었는데 1심입니다. 여기서 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 2가지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던 사건이죠. 그리고 CCTV로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 내용이 엇갈린다. 라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부영했었고요. 안산 단원갑에 출마하겠다는 계획이죠. 지금 김희연 의원. 아마 공천받는 데는 무죄 판결 내려졌기 때문에 공천받는 데는 일단 걸림돌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재판은 2심, 3심까지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박사님께서는 중국도 뭐 우리가 사드 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또 그렇다 치고 미국은 전략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얘기가 된다 치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가지면 그럼 일본도 갖고 다 갖고 핵이 완전히 확산될 텐데 이걸 그냥 좌시하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한국이 핵 문제 갖는 데서 사드보다 오히려 덜할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요. 네. 중국은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큰 구도를 보면요. 지금 북한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소위 북방 삼각형과 남방 삼각형이 대결하는 구도가 다시 재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그런데 북방 삼각형 나라 세 나라가 전부 다 지금 핵 보유국이고 두 나라는 세계 1위, 3위 핵 강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는 남방 삼각, 한국, 일본, 미국은요. 미국만 핵 보유국이고 나머지 2개 나라는 미국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까 당신들이 핵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는 겁니다. 이 큰 구도에서 보면요. 굉장히 불리한 구도, 이 동북아의 핵 구도, 핵 균형이 사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시하는 것은 미국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한국 같은 동맹국을 계속 발가벗긴 상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이제 늦었다. 이제는 한국에게 상당한 능력을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고 동맹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지금까지 판을 깨고 우리가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물론 뭐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충정은 충분히 합니다. 저희도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야 한다. 일본이 그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겁니까? 일본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네.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조건부 핵무장론이라고 해서 이른바. 그래서 일단 갓돼 북한이 포기하면은 우리도 뭐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자.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간접적 핵무장. 그러니까 미국의 핵 전술핵을 우리 공군기가 탑재할 수 있도록 하자라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핵무장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만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한국이 가려워하는 갈증을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주장해왔던 것들입니다만은 동해에 미국의 핵 잠수함을 상시 배치한다든지 또는 뭐 유럽식 전술핵 재반입. 유럽식이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는 미국 소유지만 그 핵탄두를 운용하는 공군기들은 그 현지 나라의 공군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합작, 공동 운용하는 식으로 전술핵 보유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따나 그런 그 대안을 찾음으로써 이게 중국과 북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자면요. 군비 통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상방이 서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군비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좋은 논리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된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내가 이 무기, 이 군사력을 키움으로써 내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군비 통제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런 역사적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핵무장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조사는 중앙일보 조사인데요. 67.7% 3분의 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요. 30.5%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자,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KBS 코리아 리서치의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42.1%는 비핵화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지만 29.3%는 독자 개발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미군 전술핵을 우리 쪽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3.2%. 그러니까 이 23.2%가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그 김태우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중간 단계적인 간접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고요. 독자적으로 우리도 해야 된다도 30% 가까이 나왔고 41%는 비핵화 유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요. 물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이고 반론도 지금 보신 것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뭐 비용이라든가 소요 기간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비용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원료, 그러니까 원료 물질이죠.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부분에서 239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건너뛰어집니다. 단지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략적으로 계산하면은 한 기를 처음 생산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증폭 핵 분열탄이기 때문에 농축이나 순도가 필요 없습니다. 뭐 절반 정도 충분하죠. 그렇다면은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실제 고폭하고 전부 작업한 다음에 하나의 그 폭탄 물건이 되는 거, 실증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약 5천억.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시행착오가 있으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전산모사 슈퍼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은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21세기는 그런 그 북한 같은 그런 실험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소탄도 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었느냐? 연구 개발을 하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가 뭐 그 당시 미국에서 10분의 1이 그 공장에 들어갔거든요. 농축 공장. 근데 우리는 그걸 건너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12개월 그리고 1조 원 미만으로 개발하면 그다음부터 양산에 한 기당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 기 처음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양산 체계에 들어가는 건 그야말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데 문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이 이걸 환영할 거 아닙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반대하는 중국을 우리가 세력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빌미가 제공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보다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적으로 핵 개발하는 나라가 어디 다른 나라 눈치 봤습니까? 그 당시 인도, 파키스탄, 미국, 중국, 러시아 눈치 봤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시점이 되면은 우리 눈에는 미국이나 중국은 다음 단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단계에서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볼 필요도, 러시아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경제를, 안보를 책임져 줄진 않을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사회적인 토론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이 충분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간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시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균열 서울대 교수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